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 1월 31일이죠. 장 마감 시황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TV의 위너 애널리스트고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31일이죠.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강보합을 유지했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0.05% 떨어진 2566.46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 이제 상승세가 힘을 입어서 한때 막 2,597 뭐 이 정도까지 2,600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다시 미끄러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유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좀 해줬어요. 개인들은 7,964억 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각각 6,636억, 그 다음에 1,852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이제 상승한 거, 하락하는 업종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비금속 광물 1.08% 하락했고요. 통신업 1%, 의약품 0.84, 음식료 0.65, 화학 0.64, 전기가스업이 0.63% 각각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 2.6, 운수장비 1.56, 종이목재 0.83, 유통업 0.55, 그 다음에 전기차 0.12 등은 상승을 좀 1, 2%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큰 우량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기업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등락이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는데요. 전날보다 이제 0.2% 오른 249.5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결국 끝에 이제 밀리기는 했지만은 장중에는 8.71%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200,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50만원짜리가 넘는 종목이 한 8.7%까지 올라갔다.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제 급등이라고 이제 뭐 거의 상한가에 갔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이제 상승 폭이 컸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게 외국인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이제 수급상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들만 많이 샀어요. 개인들만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많이 매도를 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이제 연기금에 매도한 물량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반짝 상승에 그쳤다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어쨌든 8.7%까지 올라간 건 굉장히 큰 상승인데, 그 큰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건 뭐냐? 물론 실적 발표나 현금 배당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액면 분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액면 분할을 이제 결정을 했죠. 어떻게 액면 분할 결정을 했냐 하면은, 이게 이제 260만 원짜리, 그러니까 250만 원짜리 이제 큰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가 50분의 1, 그러니까 260만 원에 50분의 1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한 5만 몇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5만 몇천 원까지 이제 크게 낮아지는데, 이 주가가 260만 원에서 5만 몇천 원까지 크게 낮아지면서 주식 수, 그러니까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총이나 이런 변화는 없지만은 주식 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총의 변화는 없지만은 결국 주식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개인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고 괜찮은 주식이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한 500만 원 정도 있어, 아니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 보통 개인분들은 이제 자금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봐도 이게 한 250만 원 되니까는 뭐 한두 주 정도 사면은 벌써 포트가 거의 다 차버리죠. 그렇게 되니까는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커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돈 많은 개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매하는 주식인데, 만약 이 가격이 5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개인분들도 뭐 한 10주 정도만 사도 50만 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충분히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뭐 100주 사면 500만 원이고 이러니까는 충분히 여러분들 개인들이 매매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 개인들이 매매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뜻이 돼요? 그만큼 거래량이 풍부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지니까는 그만큼 그 거래량이 상승의 탄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예전에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뭐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었죠. 그래서 그 10분의 1로 해가지고서는 10만 원대 떨어지니까는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그게 또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랑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내일까지 이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흐름을 좀 봐야지 이게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할지 안 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차트 모양상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으로 결국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거래량도 엄청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결코 좋은 모습은 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교적 분석 100% 맞는 건 아니니까는 내일 장까지 좀 지켜보고서는, 내일이나 뭐 모레까지 움직임 좀 지켜보고서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를 대표적인 그로 해서 이제 코스피 움직임이 이렇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좀 봐야겠죠. 저희가 제일 많이 매매를 하는 개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코스닥 정보를 좀 보자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한 0.8% 빠지면서 913.57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상한가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주식이 뭐 가상화폐나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랑은 좀 다르게 상하한 그 권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30%, 아래로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밖에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30% 가득 최대로 올라간 걸 상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1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같이 좀 보면서 오늘은 뭐 어떤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지 좀 테마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오른 양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의 흐름을 가장 크게 좀 본다고 하면은 품절주의 부각, 품절주가 부각이 된 하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절주라고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지금 요 양지사, 그 다음에 코데즈 콤바인, 그 다음에 신화실업, 그 다음에 연희정보통신, 이렇게 4종목 정도는 이제 품절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갔는데, 뭐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품절주가 뭐냐,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품절주가 뭐냐면은 일단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이에요. 아니면은 유통 주식수가 주식수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 최대 주주나 뭐 관계, 그러니까 뭐 내가 이 회사 사장이다, 아니면 뭐 관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주식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주식 종목 수가 적은 것들을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데, 품절주가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휴지, 뭐 티슈가 있다. 근데 이 티슈가 딱 100개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개수가 적으니까는 그걸 사기 위해서 막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이제 가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품절주들이 하락장이다 보니까는 품절주들이 주목을 받아서 4종목 정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상한가를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자, 아이지스 시스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GC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상한가 점, 보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차트에서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동시호가에서 시작을 하자마자 상한가로 진입을 해서 끝날 때까지 상한가 가격을 깨지 않고 상한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주식 용어로는 점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상을 갖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점상이 2번 정도 이어지고 그 이후에 조정이 이어지고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IG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가상화폐, 그 다음에 특히 블록체인 기술 쪽이죠. 이쪽으로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최대 주주죠. 그 LHA가 그 옐로우 모바일에게 보유 주식 뭐 한 206억 원 정도를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쪽으로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통 어때요?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로 가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개인분들이랑 많이 면담을 좀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니까, 아니면은 예전엔 요 종목이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요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지하가 더 있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안 당하시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의 폭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승률을 높이시고 여러분들 계좌를 불리시는데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그 다음에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IG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의유로 해서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종목이죠. 세화 IMC. 세화 I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3호 전환 발행으로 한 400억 정도를 조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유상증자다 이러면 굉장히 약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막 하한가로 떨어지고 막 10% 20%는 기본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세화 EMC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왜 올랐을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공모로 해서 하는 유상증자, 그 다음에 제3자 배정을 하는 유상증자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모로 하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보통 악재로 작용을 해서 하락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걸 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사줄 걸 계약을 하고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가 뭐 실패한다던가 이럴 일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증자를 통해서 회사가 돈을 갚아올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리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 아이리버의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이 음악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캠 보도록 할게요. 리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220억 정도 자금 조달을 한다는 기대감에 지금 전일 내에 점상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점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상한가를 기록해서 2번 연속 상한가 기록이 됐죠. 보통 이런 경우를 2연상이라고 하는, 2번 연속 상승한 경우를 2연상이라고 하는데 2연상을 기록한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성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광역학 치료 사업이죠. 그거 이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동성제약이었고, 자, 이번에 글로본 보도록 할게요. 글로본 같은 경우는 중국 메이더 무역유한공사하고 한 214억 규모의 화장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뭐 물론 당연히 호재겠죠. 그 호재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 자금 조달, 그 다음에 품절주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종목들 아이리버나 아니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글로본 같은 경우는 호재, 그러니까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호재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한 테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테마, 뭐 예를 들어서 수소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부각돼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락적이다 보니까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이슈로 해서 상한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통은 어떤 뭐 테마가 이제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이슈가 돼서 상한가가 되는 것들은 보통 하락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이니까는 내일도 오르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매수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보통 급등을 해줬으면은 변동성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걸 변동성에 표현을 하는데, 변동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제일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서는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어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갔다가 무조건 매수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이 움직임, 그러니까 그 호재에 따른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조정 받을 때 단기로 해서 매매를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마에 맞춰서 무조건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조정해서 매매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또 상승한 종목이 있으면 하락한 종목들도 있겠죠. 자, 뭐 하락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 그러니까 뭐 이런 업종들은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 뭐 떨어졌으니까는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수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자, 일단 오늘 특징적인 것 종목을 좀 보면은 GY 커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GY 커머스라는 종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순식간에 하한가를 진입을 했다가 금방 다시 올라와 가지고서는 종가 대비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마이너스로 끝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상 위쪽 위아래 폭이 엄청나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이쪽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순식간에 한 30% 먹게 되니까는, 야, 이런 종목들만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하한가에 매수하신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도 이제 보통 저희가 핫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핫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운 좋게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게 마련이니까, 보통 그런 걸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추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노리셔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주문 실수가 나와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까지 찍었다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아직 확인된 정보는 아니니까 그런 소리가 있구나 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오늘 좀 많이 하락폭이 커졌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전 상승에 대한 그 죄송합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수익 실현 욕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특징적인 게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연기금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이런 종목들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저도 지켜보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창 오토텍 있죠. 자,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으로 해가지고서는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조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른 종목들이랑 조금 다른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쪽으로 가서 올라가서 가는 종목들은 계속 이제 추세가 살아있어서 가는 종목들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찍고서는 지금 뭐 오늘 하락폭이 좀 10% 가까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앞으로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요즘 주목해서 뭐 수소차라던가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테마들은 계속 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매수 자리가, 뭐 물론 지금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게 돼서 추세로 가게 되면은 요거 지금 뭐 바로 따라가서 매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갖다 이제 요 자리에서
운 나쁘게 한 요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하면은 이거 하락폭이 한 12%, 13%가 되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점을 지지하고 조금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보통 그런 자리는 이제 변곡점 아니면 뭐 맥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기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금일 장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상한가 간 종목들,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들 특징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시장 브리핑 또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